네, 2024년 12월 13일 이정훈입니다. 많은 분들이 다 보셨겠지만 김어준, 대한민국의 괴벨스 아닙니까? 북한 공산당에서는 제1부서가 조직지도부, 제2부서가 선전선동부 그렇게 나갑니다. 우리나라 정당은 무슨 정책위원회 무슨 위원회 이렇게 나가는데 선전선동을 매우 중요시하죠. 대한민국의 민주당도 선전선동을 중시하는 것 같습니다. 김어준과 짜고 치는 고스톱을 치고 있습니다. 괴벨스가 있었던 낫지 망했죠. 선전선동부를 운영했던 공산주의 실패하고 있죠. 저는 이렇듯 김어준과 민주당도 무너질 것이다 라고 주장합니다. 지금은 이들이 우세하지만은 결국은 대한민국의 집단지성이 움직일 것이다 라고 믿습니다. 지금은 워낙 상황이 안 좋아서 예언적인 주장밖에 할 수가 없다는 게 좀 답답하네요. 김어준 씨가 국회 과방위에 나와서 한 말이 참 우습습니다. 정말 우스워요. 근데 이 말 자체가 최민희 과방위원장의 질문에 답하는 형식으로 갔는데 이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정치인 암살조 외에 제보받는 것이 있느냐 이런 질문을 하니까 한동훈 대표를 사살하는 계획이 있었다는 제보를 받았다 이렇게 합니다. 한동훈 체포해서 사살하라는 제보를 받았다. 그 전에 제보를 근거로 청담동 게이트라는 걸 주장한 적이 있었죠. 또 안민석인가 하는 국회의원은 세월호 사건 때 300조 어쩌고 주장했었죠. 제보를 받았다고 다 이야기합니까? 제가 현역 기자 때 인베스티게이티 리포트 쓰다 보니까 많은 제보를 받아요. DJ의 김영삼의 어떤 건 사실인 경우도 있는데 제가 취재를 안 합니다. 왜? 그 의도가 있거든. 의도가 수상스러워서 그냥 내버려 둡니다. 이렇게 이 제보에는 항상 정치적 의도가 깔려 있는데 이거를 제보를 받았다고 다 그걸 사실로 믿고 주장을 하게 되면 대한민국은 엉망이 됩니다. 이 김어준이라는 사람이 유튜브를 해서 자기가 저처럼 떠드는 건 자기가 죽겠다고 하지만은 이거를 대한민국 언론들이 받아서 이렇게 보도하고 또 이거를 국회에 불러서 정치인들이 질의를 하고 마음대로 떠들게 해주는 것 자체가 천박스러워요. 이거 짜고 치는 고스톱이야. 특정 장소에 북한 군복을 매립하고 일정 시점에 군복을 발견한 다음 북한 소양으로 발표한다 이런 거. 아니 이거는요 공작이에요. 계엄하고 다른 거예요. 이제 드보크라 그래서 우리 이제 특수전 부대들도 작전을 할 때 예를 들면 한겨울에 눈 많은 걸 작전한다 그러면 그 설상복 하얀 걸 입고 눈이 없는 곳으로 내려오면 그걸 이제 숨겨놓고 또 필요하면 다시 입고 이렇게 하는 건데 이거를 계엄과 연결시켜서 그런 걸 들었다라고 마구 주장합니다. 암살을 한다? 암살조가 내려왔다? 암살조가 왔다. 암살조가 왔다는 게 이렇게 쉽게 알려지나? 계엄의 목적이 암살인가요? 내란의 목적이 암살인가요? 암살을 하면 돼 그냥. 그리고 미국 몇 명을 사살해 미국으로 하여금 북한 폭격을 유도한다는 내용도 있었다. 이거 통킹만 사건을 염두에 두는 것 같은데 미국 몇 명을 사살해 미국으로 하여금 북한 폭격을 유도한다. 참 소설 같은 주장을 하고 이런 걸 받아쓰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러한 제보는 국내에 대사관이 있는 우방국이다. 미국은 이런 걸 할 리가 없고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러시아인가? 중국인가? 차라리 이북이라고 얘기하지. 근데 이북은 우방국도 아니고 우리나라 대사관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김병주, 박선원 의원에게 문의해 주기 바랍니다. 박선원 의원은요, 국정원에도 있었고, 지난번 계엄에 참여했던 군인들에 대한 질문을 하면서 대한민국 특급 비밀들이 나오도록 유도하는 질문을 했었죠. 김병주, 대한민국 육군대장 출신인데, 자기는 이라크에 파병할 때 미국에 갔다 왔으면서 우크라이나에 가는 대한민국 군은 지금 막고 있습니다. 지금 이 계엄령 사태 때문에 우크라이나에 창건당 간다는 계획이 다 멈춰버렸죠. 엉망진창입니다. 그렇게 만든 주역 중에 하나가 김병주인데 이 김병주 의원이 맞장구를 쳐요. 의원실에 여러 제보가 접수됐다. 일부 제보는 국방위에
에서 공개 질의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했고 또 다른 제보에 대해서는 증거 인멸을 막기 위해 긴급 수사를 요구했다. 자기도 무슨 제보를 받았다는 건데 제보는 뭐 아무거나 해놓고 또 하나 또 웃기는 사람이 명태균이죠. 그는 지금 변호인을 통해서 비상계엄이 성공했으면 자기가 제일 먼저 총살당했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계엄을 하는데 사람을 왜 총살합니까? 계엄을 합법적으로 하는 건데. 이런 식으로 막 선동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 박주민 의원을 물고 들어가는데 박주민 의원하고 또 앞뒤가 안 맞아요. 말하는 거 보게 되면. 자, 이러한 사람들의 주장과 또 반대가 되는 것이 한덕수 총리가 이번에 있었던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는 걸 보게 되면 상당히 냉정하죠. 저도 지켜보고 있는데 김영현 장관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서로 주거니 모르겠어요. 주거니 받고 누가 먼저 시작했는지 모르지만은 이야기가 있었고 비상계엄을 하려면은 국방부 장관이나 행안부 장관이 건의를 하고 총리가 그걸 동의해서 그걸 거쳐서 그 다음에 대통령이 해야 되는데 총리를 거치는 과정이 없었죠. 대통령이 직접 한 총리한테 이야기했고 한 총리가 그거는 아니옵니다라고 하는 과정에서 이제 국무위원들이 와서 11명이 되니까 그냥 대통령이 더 이상 심의도 없이 그냥 자기가 일방적으로 발표해버린 거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한덕수 총리가 찬찬히 이야기 다 하고 있습니다. 이 한덕수 총리가 하는 걸 보게 되면은 대통령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 객관적인 건 객관적으로 이야기하고 그러면서도 대통령을 현재까지는 조금 보호하려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요. 그러면서도 객관적인 건 다 사실대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에 무슨 뭘 하게 되면 문서로 하고 거기엔 또 관계장관들이 부서로 하게 되어 있는데 부서도 없었다는 얘기도 쭉 합니다. 이 사실관계는 이렇게 해서 드러나는 거죠. 지금 민주당이 한 총리 말을 가지고 이거는 계엄 충족 요건이 안 된다면서 내란으로 몰고 갑니다. 자기들은 한덕수 총리의 말을 갖고 계엄령을 내란으로 몰고 가면서 지금 말도 안 되는 김어준 주장을 가지고는 그거는 또 사실인 양 퍼뜨리면서 내란을 만들어가고 있어요. 참 괴벨스 같은 방법입니다. 괴벨스. 선전선동을 하라. 처음엔 사람들이 안 믿겠지만 믿는다. 지금 한간에서는 그저 골목길에서는 김어준이 한 얘기가 사실일 거다 하고 믿는 사람들이 나와요. 명태균 말이 믿는 사람도 나와요. 퍼뜨리는 사람도 나옵니다. 어느 나라 공산당에서 가장 중요한 게 조직 지도보다 선전선동부인데 선전선동이 정치로 알고 있는데 정치는 그게 아닙니다. 정치는 이제 행정도 포함되고 어떤 국가를 운영하는 건데 이 권력을 잡는 선전선동만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돼요. 옛날 청담동 게이트니 뭐니 다 그런 거잖아요. 그렇게 집권했던 나치 말로가 어땠습니까? 세계적인 전쟁을 일으키고 공산주의 어떻습니까? 지금 북한하고 중국 이런 데는 살아있지만 소련 동유럽의 공산주의는 무너졌죠. 지금은 윤석열 대통령 계엄을 한 것 자체가 좀 무리수도 있고 답답한 면이 있어서 지금은 보수 세력이 무너지고 있지만 저는 나치와 공산주의가 무너졌듯 대한민국의 괴벨수 짓을 하는 김어준 그리고 거기 짝짝꿍 선전선동을 하는 민주당 세력들도 무너질 것이라고 저는 감히 예언합니다. 그리고 그들과는 싸울 겁니다. 그리고 기회만 되면 이렇게 선동하는 이런 사람들을 그대로 기사화하는 대한민국 기자들을 보면서 참 참담함을 느껴요. 지금 국회를 찍은 화면들을 보시면은 국회에 기자실도 있고 한데 언제부터 대한민국 기자들이 국회에 가면 여러 방들이 있죠. 그 방 앞에 쭉 앉아 있는데 거기에 쭉 벽에 기대고 앉아가지고 노트북 들고 참 기자 품위도 없어. 한 푼 줍쇼 하는 동양아치들처럼 앉아가지고 한마디만 들으면 무조건 전하는데 이게 노무현 씨가 모든 언론을 할 수 있다라고 열어주면서 개나 소나 다 언론이 되면서 기자들 값이 똥값이 되고 언론이 누굴 한마디 하면 다 받아 쓰는 존재가 돼버렸죠. 기자실을 없애고 그전까지는 기자들이 좀 엄선된 존재였어요. 그래서 거꾸로 문제가 그 기자들이 옛날에는 YS 집인 상도동 DJ 집인 동교동에 쭉 머물면서 직접 DJ하고 YS하고 이야기하면서 정치를 읽고 판단하고 고급 기사를 썼죠. 그러다 보니까 정치에 직접 개입한다는 문제도 있었지만
상당히 기자들이 고급스러웠고 대통령하고도 만나고 그랬는데 이제는 복도에 쭉 앉아서 뭐 한마디만 들으면 쓰고 검증이 없게 돼버렸습니다. 대한민국 언론도 참 천박해졌고요. 참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바로잡기 위해서 계엄을 하든 뭐든 하긴 해야 된다는 필요성을 느낍니다. 뭐 이번에 뭐 MBC 뭐 어디 뭐 김어준을 뭐 어떻게 하려고 했다는 계엄 측의 주장이 한편으로는 일리가 있긴 있습니다. 하도 엉망진창이니까. 지금 내일 이 방송 나가는 14일에 있을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위해서 신촌에서는 대학생들이 모이고 어디에는 누가 모이고 온갖 선전선동질입니다. 뭐 탄핵안이 통과될 수도 있고 또 이재명 씨가 부담을 느껴서 뭐 어쩌면 안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선전선동으로 끌려가는 대한민국 정치 그리고 대한민국 언론에 대해서 저는 참담함과 더불어 이것만은 반드시 고쳐내야 된다. 대한민국이 3만 불의 나라가 됐지만 이렇게 속아 넘어가는 나라인가. 김어준 같은 사람들이 유튜브에서 또 한국 국회에서 또 언론을 통해서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은 이거는 참변입니다. 갑진년에 계엄령이 선포됐다는 것 이상으로 대한민국 정치의 답답함과 저지를 보여주는 시대의 사건입니다. 저희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